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5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뭐 갈수록 시간 빨리 가고 그러네요. 25회가 됐는데 그 이마영 기자 혹시 양금이 그 누군지 아시나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장금. 그런가요? 잠깐 좀 많이 네.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장금이는 뭐 알죠? 그러니까 네네. 그 뭐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인데 아마 15회 정도인 네. 것 같은데 여의열전 뭐 그런 거 하면서 그 양금이 할 때 알파벳이 J로 시작하지만 이란에서는 네. 그걸 이제 장금이라고 안 하고 양금이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란에서 그 장금 인기가 대장금 인기가 대단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2008년 2월 초에 이란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는 날 2월 10일 날인가 다녀와서 새벽에 아침에 그 김포에 내리는 순간에 이제 숭례문이 불타갖고 아이고,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네. 그 숭례문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 답사할 때 몇몇 여자분들도 같이 갔었는데 모두 다 양금이 대우를 받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히잡을 쓰고 아마 거리를 나가면 이런 남자들이 양금이 하고 쫓아다녔으니까 않습니까? 아마 이마영 기자도 갔으면 지금도 이영애 목소리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영애님 죄송합니다. 그 이영애가 살아있는 인형처럼 이렇게 대접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네. 국영 채널 2에서 방영됐다 그러는데 대장금이 평균 시청률이 85에서 90%니까 네. 거의 뭐 TV 있는 집은 다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란에서 그 이영애 씨를 초청하려고 했다면서요. 별 소문이 다 돌았는데요. 이영애 씨를 초청하려고 해서 뭐 했는데 이슬람 성직자 회의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다죠. 왜요? 이란에서는 전설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파티마라는 여인인데 그 예언자 마호메트 요즘엔 뭐 원음으로 무하마드라고 이제 하는데요. 고명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여성인데 대중 신앙처럼 존경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영애 씨가 이란에 가면 얼마나 거의 참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티마를 능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그게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이랬던 거죠.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처럼 떠돌았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영애 씨의 인기가 뭐 파티마에 버금갔다 뭐 이런 얘기를 방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데요. 왜 이란에서 대장금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역사하고 이란 역사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란 뭐 보면은 예로부터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탈출한 그 현생 인류, 그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회랑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중동,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란으로 오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이 벼농사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 그쪽이 뜨겁고 평생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뜨거운 동네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 인류 이동, 동서 문명의 교차로 아닙니까 이란이.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세력하고 충돌을 하고 지금도 막 15개국, 15개국하고 이제 국경 바다를 접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뭐 저 이 이슬람에서도 이제 다수파가 수니파인데 이란만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시아파의 전통을 지키고 뭐 그러느라고 고난의 역사를 걸었다 그러죠. 그 드라마 대장금 내용도 그렇잖아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꿈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대장금이 이제 파란만장 어떻게 보면 이란의 역사 그와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 사극에서 보이는 어떤 그 여인들의 의상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의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모자도 쓰고 그다음에 그 거리를 다닐 때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쓰개 치마라 그래서 쓰개 옷도 좀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 전체를 가리는 거. 그런 이란 여성하고 좀 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까요? 여성들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늘 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냥 이란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거고요. 근데 우리 역사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이란하고 우리나라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막힌 게 이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신라 공주하고 이란 왕자 옛날에는 그때는 페르시아 왕자가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살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발굴이 됐어요. 그것도 이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흔적 역사 25회 그 이란 공주와 페르시아 왕자의 사랑 결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 역시 이제 블로그에 그 첨부를 했으니까 블로그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 이란 뭐 발음이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여튼 내 브랜드가 흔적 역사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 단행본도 나와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 그리고 결혼 이게 어떻게 발굴된 이야기예요?
예, 한 5년 전입니다. 2010년 5월이니까 그 중동 전문가 중에 이희수 교수라고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이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란 국립박물관 동아시아 담당 큐레이터인데 다르유시 아크바르자데라는 전문가였다 그러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98년에 그 이란의 잘랄 마티니라는 분이 그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왔던 서사시를 모아서 책으로 냈다는 건데요. 그 서사시 이름이 이제 쿠시나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사시의 편찬자는 11세기 그 대학자라는데요. 이란샤 이븐 압달 하이르라는 사람인데요. 그 내용 중에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했다는 거죠. 근데 신라 내용이 많았다는데 그동안에는 알려지지 않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전 서사기가 1998년에 정리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란 학자들은 신라를 일본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라라는 고대 국가를 아는 이란 학자들이 없었던 거죠. 하긴 지금도 외국 나가면 우리 보고 중국이냐 일본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마침 그때 이제 그 한양대 연구소하고 이란 국립박물관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학자들이 이제 이란 학자들이 신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기왕에 출간된 서사시에서 이제 그런 신라라는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이희수 교수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희수 교수가 자료 입수하니까 어땠어요? 그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신라가 혈맹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족이 신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자를 생산을 하고 그 왕자가 또 귀국을 해가지고 아랍의 폭정자를 물리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 하나를 준다면 그 이란이 이제 보통 보면 열사의 나라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랍 민족이니 뭐 아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란에 가면은 좀 혼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고원지대여 가지고 네. 1000m 정도 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저도 2008년에 갈 때 이 가볍게 옷을 입고 갔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굉장히 춥거든요. 네. 겨울엔 눈도 내리고 아까 얘기했던 테헤란 같은 경우는 해발 1000m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란이라는 말이 원래 아리안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해갖고 이제 1935년에 이란의 그 국호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페르시아라는 땅이었는데 그 35년에 팔레비 왕조가 아리안의 땅이라 그래요. 이란으로 고치는 그런 격이 되니까는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쿠시나메가 뭐예요? 그 이란의 이제 구전서사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총 243쪽에 달하는 필사본 원본이 현재는 영국 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다는데요. 쿠시나메는 총 1만 129절이라고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양인데요. 이란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전서사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란판 단군 신화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신라가 어느 정도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절이 많습니다. 1만 219절 중에서 2011에서 5,925절 사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 때 이야기인가요? 기록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사산조 페르시아가 637년에 카디시아 전투에서 아랍군한테 대패를 하고서 그러니까 모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모술 뭐 지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모술 뭐 이스파한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이 이제 잇따라 이제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구전서사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산도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아즈데 기르드라는 분인데 그 사람의 왕자 피루주 이 사람이 끝까지 저항을 했고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한 뒤에도 이란인 잔존 세력과 공동체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쿠시나메의 역사적 배경은 7세기 중엽. 그러니까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 피루주가 중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사망한 시점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쿠시남의 쿠시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전상의 영웅이라는 왕이라는 뜻이고 남에는 서입니다. 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쿠시남에는 쿠시 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고린도전서 할 때 그 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쿠시나메의 줄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가 피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쿠시나메에서는 피르주가 아니라 아비틴이라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럼 서사시의 주인공이 아비틴이네요. 그렇습니다. 7세기 중반 그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이후에 중국에 망명한 이란인들의 공동체를 지휘했던 왕자. 그분이 바로 이제 아비틴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망명을 했는데 잘 살다가 거기도 중국도 굉장히 큰 혼란기에 접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이란 공동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요. 다시 근데 또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중국에 왔는데 또 중국에서 탄압받고 망명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틴이 이끄는 이란 공동체 이게 이제 어디로 망명을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중국의 주변국 중에서 제후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에서 마친이라는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 마친 네. 왕이 또 주선을 하게 되는데 제3의 망명지를 거기를 이제 신라로 망명해라라고 이제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 마친왕은 왜 신라를 제3의 망명지로 추천했을까요? 마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왕 태후루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라는 낙원이나 다름없고 침략이 불가능한 안전한 나라다라고 이제 하면서 신라를 추천합니다. 그럼 신라왕 테오르는 아비틴 일행을 환대했어요. 예, 뭐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했다는데 우선 이제 신라 왕이 두 왕자를 보내서 아비틴 일행을 환대를 했다 그러고요. 그 아비틴 일행을 서울로 안내하고 성대한 축제를 벌였답니다. 그 서사시 신라 서울의 풍경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달처럼 아름다운 인형 같은 선녀들이 가득 찬 향기로운 낙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낙원처럼 꾸며진 궁 내부는 진정으로 임금의 처소 같았다. 궁 전체가 하늘색 배경에 금으로 장식돼 있었고 모든 그 의자에 사파이어와 루비가 세공돼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극찬을 한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랬을까요? 그 신라왕 테우루가 아비틴을 황금 옥자에 앉혔다 그럽니다. 예. 그 진귀한 선물을 뭐 주고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요리사들이 음식을 나르고 술을 가져왔다. 아비틴은 그런 음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100가지 이상의 산해진미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비틴은 망명객 신분인데 신분 보장은 받은 거예요? 걱정을 했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아비틴이 혹시 이렇게 잘 예. 해주고 혹시 중국으로 강제 송환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데요. 네. 신라 왕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신라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독립국이다. 그 당신 일행을 도울 것이라고 다짐을 했다 그러고요. 예. 신라 역사가 1000년 이상이다. 명심해라. 어느 누구도 신라를 공격한 자가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 그러는 거죠. 그 서사시를 보면 신라 여성들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많다면서요. 하여튼 뭐 알아보는 눈은 있었나 봐요. 예쁜 건. 신라 왕이 이제 30명 정도의 궁녀를 네. 그 대령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놀라 자빠진 거죠. 이제 그 아비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궁녀들의 얼굴이 자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란 서남 쪽에 있다는데 네. 자볼에 있는 꽃처럼 아름다웠고 얼굴은 선홍빛 같았다. 여인들은 달처럼 아름다워서 그들이 눈을 뜨면 남자들은 넋을 잃었다. 세상에는 이만큼 좋은 곳이 없으며 이들의 정원만큼 매혹적인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칭찬했다 그럽니다. 이란하고 폴로 경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겪고 옛날에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네. 폴로 경기 말에서 이렇게 마상으로 폴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요즘도 사실 또 이란하고 축구하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 원래는 신라 대 페르시아 예. A 매치 열라 그러다가 실력 차이가 좀 나죠. 왜냐하면 폴로는 이란 스포츠니까 그래서 이제 네. 6명씩 그 이 또 과열되기도 하고 그럴까봐 멤버를 섞어가지고 친선 경기 형식으로 펼쳤다는 거죠. 어느 편이 이겼을까요? 아비틴 팀이 2연승을 했다고 나옵니다. 아비틴이 사실 굉장히 멋있다 그러는 거죠. 예. 미남이었나 봐요. 사실 이란 남자들 좀 멋있지 않나요? 어때요? 예, 멋있죠. 네, 그 아주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비틴 흠모하는 신라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고 이혼까지 결심한 여자들도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쪽 얘기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서사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틴은 엄청난 속도로 공을 쳤다. 공이 달까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누구도 아비틴과 대적할 수 없었다. 신라왕 테오르는 아비틴 얼굴에 입을 맞췄다. 폴로 실력에 감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참 좋았네요. 예. 이렇게 계속 평안했나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왕이 이제 아비틴이 신라로 이제 재망명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간 거니까 결국은 몹시 분노를 했다 그러고죠. 그래서 그 중국 왕이 신라 왕과 아비틴을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럽니다. 근데 신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1000년을 유지를 했고 누구의 네. 침략도 안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라 왕이 아비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가장 강경한 어조의 답장을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왕이 황제죠.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대대적으로 이제 신공에 나섰다 그럽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신라 이란 연합군을 결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승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중국 황제가. 그래서 분풀이하려고 아비틴 일행이 이제 망명을 주선했던 마친왕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대륙까지 진출을 했다 그럽니다. 중국 본토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원정에서 이제 아비틴이 그 원정군을 지휘했다는 건데요. 중국 심장부를 점령해서 전리품을 획득을 했는데 그 중에 반을 하고 이제 점령 도시를 신라에게 고스란히 바친다 그럽니다.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시겁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황제가 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다시는 신라를 공격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예. 신라를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에 신라를 계속해서 포위하고 신라 왕을 하게 스스로 항복하게 해라. 이렇게 아주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 거죠. 어디서 들어본 정책인데요. 그 네. 서방의 이란 경제 제재를 방불케 하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해상 봉쇄를 통한 경제 제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예. 겁니다. 근데 아비틴이 원정군을 이끌고 대승을 거두고 또 돌아왔으니까 영웅 대접 받았겠네요. 예, 환대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신라를 뭐 예. 굉장히 또 이렇게 구해주고 그랬다는 의기양양을 해서 딴 마음을 좀 품게 되는데 신라 공주 중에 이제 프라랑이라고 있는데 예. 그 공주하고 혼인할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누가 이제 주선을 했냐면 통역을 해주던 사람이 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신라 소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덕을 갖췄다. 그 중에서도 신라 왕의 딸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비틴이 테오르를 만나서 그 신라 왕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 그러죠. 신랑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주저했겠죠. 그래도 외국인 사회를 본다는 게 사실 예나 지금이나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가도 아니고 왕가인데 이렇게 예. 말을 한다 그러죠. 신라 법에는 이방인에게 딸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딸을 주면 귀족들이 우습게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비틴은 뭐라 그랬어요? 웃겠죠. 이제 왜냐하면 나도 나름대로 이란의 왕자입니다. 왕족이다. 네. 나도 이제 전설적인 이란의 왕이 이제 왕가가 이제 잠시드라고 있었다는 건데 예. 잠시드의 후예다.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지 마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절대 우스운 혼인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럽니다. 신랑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조건부 승낙을 했다 그러는데 혼인은 허락을 했는데 다만 조건을 걸었다 그럽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러니까 아비틴이 사실 이제 그 프라랑 공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다 그럽니다. 내가 10명의 처녀를 이제 이렇게 쭉 틈에 공주를 거기다 이제 끼워 넣을 테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한 거죠 아비틴이. 이거 네. 어떻게 찾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엉뚱한 사람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도와줬다 그러죠. 뭐 이미 공주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예. 살짝 인상차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공주를 잘 찍어서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사히 결혼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뭐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는데요. 치르자마자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 근데 그 아비틴 꿈에 이 장차 태어날 왕자가 이 바그다드의 자하크라는 게 뭐냐면 아랍의 폭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란인들을 몰아낸 그런 폭정자를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좀 옛날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네. 일본을 따는 거죠. 물리치고 이란인의 복수를 해줄 것이다라는 계시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라 왕이 낙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왜 낙담하죠? 이란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쁜 딸을 이역말리 예. 보내는 거고 말하자면 시집살이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예. 부모 입장에서 안타깝고 참 불안했겠습니까? 예.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됐겠네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예. 뭐 어쨌든 시집 보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신라 공주 프라랑 이란 가는 배에서 왕자를 생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자 이름을 페리둔이라고 했다네요. 이란까지는 무사히 갔어요. 예, 잘 갔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불행이 닥치는데 아비틴이 아버지죠.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자하크 아랍 폭정자 공격을 받고 전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왕자가 너무 어려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그 뭐 신하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럽니다. 그 왕자는 잘 자랐어요. 예, 아주 뭐 잘 자라서 이제 이란의 영웅이 됐다는데요. 그 이제 어느 날 이란에 있는 딸이 예. 신라 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랬다 그럽니다. 아버지 저의 아들 페리둔이 자하크를 패배시키고 철권으로 묶어 산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를 죽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기뻤겠네요. 그러니까 뭐 잔치 베풀고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리고 뭐 신라도
중국을 정벌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또 그래서 예. 중국의 수도가 그때 호마단이라고 했다는데 예. 점령을 하고 신라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음. 신라에서도 신라 왕의 아들이 뭐 이제 가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왕자죠. 그러니까 신라 왕자 그 태우르의 뒤를 이어서 신라를 네.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오,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뭐 사실은 뭐 이 서사시의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을 어느 부분까지 부여할까는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쿠시남에 등장하는 인물의 음역 네. 뭐 이런 것들이 신라 사회 지명, 인명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게 네. 사실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라 왕실 사회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거는 또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신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뭐 신화, 서사시, 전설 그것이 사실 그 민족, 예. 그 사람들 거기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 원형, 예. 역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서구 문화의 원형이 되는 거고 단군 신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시나미 같은 경우도 결국 페르시아 문화 역사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서사시인 건 틀림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학계에서 이제 뭐 고고학, 민속학, 역사학 한계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유용한 해석의 길잡이다. 한 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쿠시남에 매포된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쿠시나미를 새빨간 거짓의 기록으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사실 중요한 단서를 많이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쿠시나미에서도 뭔가 흥미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쿠시나미의 기록을 들춰서 대입시켜 가지고 나름 이제 검증하자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하고 핵 협상이 또 이렇게 사실상 타결됐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제재도 이제 풀릴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란을 공부하는 거 그 우리하고의 친연성, DNA가 같은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신화에서 이제 고고학, 역사학 분야로 뛰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쿠시나메의 어떤 내용들이 전혀 예. 거짓이냐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신라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의 어떤 융합, 공통점 이런 게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 쿠시나메하고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